대구 408억 분양 보증사고 터졌다고 기사 났어요. 다 지었는데 6개월이나 공사 중단. 더 풀어줄 규제도 없는데 어떤 영향일지 궁금합니다. 뭐 지역적인 부분이지만요. 일단은 두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는 지역적인 부분, 국지적 영역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반적인 부분들. 자, 그래서 지역적인 국지적인 영역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일단 대구가 망했습니다. 이미 대구가 이미 망했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기사부터 한번 보면요, 대구 주상복합 아파트는 아니죠. 408억 분양 보증 사고. 그래서 2년 만에 허그에서 분양 보증 사고가 발생을 했다. 공정률이 90%인데 6개월 중단했다. 이거죠.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거냐? 시행사, 시공사 등 사업 주체가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때 계약금, 중도금을 대신 환급해주는 제도인데, 분양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준공은 원래 21년 4월인데 횡령으로 구속되고, 자, 횡령으로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남겨 먹고 있었느냐, 여태까지 건설사들이. 근데 공정률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공정률이 이렇게 돼서 해지가 안 된 상황이다. 이달 말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데 할 만한 대책은 거의 없죠. 할 만한 대책이라고 해봤자 뭐 법을 바꿔서 공정률 80% 넘어가도 돌려준다. 아니면 새로운 시공사에게 혜택을 줘서 완료시킨다. 뭐 이 정도겠죠. 결국에는 뭘 하든 간에 돈 쏟아붓는 정책, 이거밖에 없겠죠. 특히 이런 경우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게, 허그가 상황이 좋지가 않다. 왜? 전세 보증 사고 대처하느라고 이번에 뭐 1% 정책 금리로 대출까지 해주고 빌라왕,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허그가 보증보험을 했는데 그런 거죠. 1번 보험사인데 보험사가 상해보험 5만원에 해드립니다. 까져도, 길 가다가 무릎 까져도 10만원씩 보장. 이렇게 파격적인 것을 내고서 빌려줬는데 막 신청하는 사람들이 막 억 단위로 계속 신청해요. 도구나 카우나. 완전히 이런 상황이 걸린 거죠. 허그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또 손해를 늘려가고 있다.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대구 부동산 시장에는 국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요거 408억 분양 보증, 요게 터졌다. 이게 대구 부동산 시장에는 딱히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총 맞고서, 샷건을 맞아서 가슴이 뚫려서 숨졌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총알 자국 하나 더 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다고 해서 이 죽은 사람이 더 죽었습니다, 난 이미 죽었지만 더 죽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대구는 이미 죽었다. 왜? 예전에 저희 시작할 때쯤만 하더라도 대대광 엄청 띄웠었죠. 광주 봉선동, 그 다음에 대전 둔산동, 대구 수성구. 여기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띄웠었죠. 그러면서 또 플러스로 추가로 이야기한 것, 광역시는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다. 따라서 신축이 뜰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둔산동을 띄웠지만 대전에서 영향 많이 받은 데가 도안신도시. 2기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에 있는 거죠.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이런 데 엄청 띄웠었죠.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면서 막 띄우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철퇴를 맞습니다. 너네 너무 거품 많아, 그만 좀 띄워. 그래서 규제 철퇴를 맞는데 대구가 좀 벗어났다. Why? 이 규제가 어디를 위주로 들어갔어요? 조정 대상 지역을 위주로. 그런데 대구는, 특히 대구 수성구 이런 데가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이 안 됐더라. 그러니까
규제는 많이 안 맞는데 여기는 정부에서 말한 집값이 뛸 곳이라는 뜻이다 라면서 여기에 엄청나게 몰렸죠. 그러면서 가격을 많이 올렸다가 철퇴 제대로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많이 낀 지역들, 특히 외지인 투기가 많은 곳들, 이런 곳들이 특히 위험한데 그게 대표 주자로 요즘에 제일 많이 떨어진다고 나오고 있는 대구, 세종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죽었어요. 대구는 이미 죽었어. 살릴 수가 없어. 심폐소생술도 막 쓰러져가지고 막 심장 멈춘 사람한테나 쓰는 거지, 이미 죽은 지 한참 된 사람한테 백날 심폐소생술 해봤자 안 살아나죠.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분양시장에 미친 영향, 요걸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선례가 남느냐, 요거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요, 여기서 정부에서 막 유동성을 지원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한다. 물론 이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투기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망한 거고 사기 당한 거고 아닐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이게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거 다 메꿔줘? 그러면은 나도 뭐 중견 건설사들 중에서 우리도 지금 이제 막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올랐는데 하청을 받는 사람들이라서 남는 건 거의 없어. 근데 막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는데 맨 위에서 내려주질 않으니까 우린 더 올릴 수가 없어.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신용이 달려있고 진짜 착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건설사들이 다 나쁜 놈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형 건설사들은 나쁜 놈이 태반이지만 신용을 지키고 또 수분양자들 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우리 좀 손해 보더라도 이거 완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구제해주네? 그럼 우리가 이거 책임감 가질 필요 없잖아.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 악용할 수도 있죠. 악용.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기를 한번 크게 계획을 해보자. 왜? 정부에서 살려준다. 그러면 안 위험하겠네? 그러면 위험해 보이지만 받자. 누가 봐도 사기 같아 보이지만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안 돼가지고 내가 손해보게 생기면 정부에서 해주는 거고, 만에 하나 가능성으로 한 10% 정도로 엄청 크게 벌 수 있고 나머지 90%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손해볼 상황인데, 그래서 사기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였는데 정부에서 보증해주면 도구나 카우나 들어가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큰 사기들이 많이 계획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세보증보험 때문에 전세 사기가 늘었다. 여기 전세보증보험이 잘못된 건 아닌데 전세 사기가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아니한 거죠. 그냥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심하고 들어갔다가 전세 사기 맞았어요. 이거 다 전세보증보험 탓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세입자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진짜로 엄청나게 많고 그런 사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해주는 거라면 저런 분양보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해줘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안 해주게 된다. 조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시장에 대한, 아니면 조치가 없든가 미흡하다, 별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분양시장 전반적으로 심리가 더욱 위축되겠죠. 분양보증 사고가 굳이 여기서만 터졌느냐? 어떻게 보면은 문제는 여러 가지 터질 수가 있어요. 둔촌주공도 엄청난 문제가 터졌었고, 저기 미추홀 구에도 갑자기 공사 중단이 되죠. 돈이 없다고.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터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크게 터졌는데 대처가 없어? 그러면 위험하네? 들어가면 안 되겠네? 지금 분양가가 제일 쌀 때라고 하는데 잘못 들어가면 개박살 날 텐데 내 전재산 날리겠네? 이런 심리가 퍼지면은 분양시장에 대한 심리가 더욱 침체되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특히 이제 핵심 지역들 제외하고는 분양이 굉장히 안 될 것이다. 대구보다 하급지라면 가격이 저렴하지 않죠, 지금. 그런데 대구보다 하급지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